빚을 돌려막는 다중채무자 60대 이상의 어르신들도 되게 많다고 합니다. 참 씁쓸한 이야기죠.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잘 따져보면요, 60대이면서도 자영업 하셔가지고 자영업으로 인한 부채가 이제 뭐 370조 이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진 빚이 아니라 자신의 자식이 진 빚을 이제 부모가 대신 이제 빚을 낸 거예요. 자식이 집을 옮기겠다, 혹은 자식이 장사를 한다라고 해서 부족한 돈을 이제 구해달라고 부모에게 요구해서 부모가 대신 빚을 1억 2억 내서 자식한테 건네줘서 실제로 자식이 갚아야 되는 돈인데 부모가 갚으려고 아둥바둥 거리지만 쉽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게 또 60대 이상의 이 어르신들의 이 빚인 경우도 많다라고 합니다. 참 씁쓸하죠.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가 언제부터 빚을 당연하게 냈냐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IMF 전까지만 해도 개인들에게 빚을 내주는 경우가 적었습니다. 왜? 개인들에게 빚을 그만큼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권들이. 근데 IMF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해서 카드를 무분별하게 발급해주고 카드 대란이 터졌죠. 카드를 무지하게 많이 남발해가지고 카드 연체로 되게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 값을 부모가 갚아주고 남편이 갚아주고 아내가 갚아주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부채가 되게 적었었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부채가 너무 많죠. 가계부채가 1900조라고 얘기하는데 엄청나게 많죠. 뭐 1인당 뭐 9,500만 원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던데, 근데 빚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따져보면 대한민국 전체 사람을 10명으로 쳤을 때 빚이 있는 사람이 4명이고 빚이 없는 사람이 6명이래요. 그러면 60대 이상이라고 해도 60대 이상의 인구가, 노인의 인구가 거의 1,000만 명이라고 치면 한 400만 명 가량이 빚이 있는 건데, 그 빚의 규모가 이제 어마무시한 거죠. 뭐 대략 뭐 1억이 아니라 뭐 한 2억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안 따져봤는데 추정치입니다. 엄청난 거죠. 사실상 죽을 때까지 못 갚는다라고 봐야죠. 갚다가 그냥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그 빚을 상속받거나 안 받거나 뭐 이러겠죠. 근데 어떤 식이든 간에 참 이 감당 못할 엄청난 빚을 어떻게 해결하겠냐라는 거죠. 그 빚에 대해서 누군가는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채권자일 것이고, 또 그 채권자는 또 채권자들대로 또 손해를 볼 것인데 참 암담하고 참 답답할 노릇인 거죠. 지금의 시대에 빚을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 부채 이야기가 되게 많다라는 건 지금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라는 증거일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어떻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앞으로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한민국의 그 빚으로 인한 충격이, 엄청난 상황들이 우리의 삶들을 많이 바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너도나도 여유 부리고 외차 끌고 다니고 과시하는 이들이 되게 많은데 그들이 몰락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추정해 봅니다. 뭐 불효파산도 있거든요. 불효파산이 뭐냐면 자식들이 부모 이름으로 왕창 빚을 내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제 그 빚을 누군가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나이든 노부모들에게 파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이든 노부모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자식들 룰랄라면서 하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저는 생각해 보건데 이 60대 이상의 부채들 중에서 자영업을 하셔가지고 자영업으로 인한 부채는 아마 그 60대 이상의 분들이 진 빚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닌 나머지 빚들은 상당 부분 자식들과 연관되어 있는 빚이 아닌가라고 의심해 보는 겁니다. 참 이런 것들 보면 씁쓸하죠. 자식놈 새끼들이 연끌해가지고 빚 왕창 쳐놓고 부모에게 돈 빌려달라고 얘기하고 부모 이름으로 들어있는 보험약관 대출받고 또 부모의 재산 가져가고 나중에 그마저도 안 되니까 부모의 이제 부동산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로 낸 돈으로 또 자기네들 생활비하고. 근데 들여다보면 그런 놈들 중에서 이 자식 놈들은 외차 아우디 벤츠 끌고 다니고 허우적거리고 여행 다니고 이런 거 보면 욕이 나오는 거죠.
부모가 무슨 죄인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참 이런 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견뎌야 되는 삶들, 이걸 잘 좀 내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게 절대로 쉽지 않은데, 많이 어려운데 너무도 무지막지하게 빚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빚을 어떻게 하려고, 마냥 파산하고 회생하면 될 것처럼 착각하는 인간들도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개인회생이나 파산도 너무 많아서 서울회생법원이 그것들을 마냥 이렇게 승인해 주지도 않는다라고 합니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이 험한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빚을 정말 무섭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 빚을 쉽고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좀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처럼 함부로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지금의 시대는 절대로 우리가 금방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 그 엄청난 규모의 부채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라는 이제 그죠. 절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자. 좀 더 두려워하고 겁내며 현실을 살아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60대 이상의 부채가 적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참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들은 아마 그 엄청난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동시장으로 내몰릴 것이고, 노동시장에서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고된 노동들을 감수하며 살아가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되게 씁쓸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자신의 생활비를 쓰고 또 병원비나 아니면 여러 가지 비용들로 쓰면서 또 저축도 하고 살면 그나마 괜찮을 수 있는데, 그게 1순위가 아니라 빚 갚는 게 1순위가 돼서 돈 벌어서 은행에 먼저 갖다 바치고 남은 돈으로 허덕이며 산다라고 생각하면 이 얼마나 우울하냐라는 겁니다. 얼마나 서글프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지금의 삶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도 빚지고 산다고 나도 빚지고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빚지고 살면 삶은 매우 우울하고요. 빚이 없으면 비록 내가 사는 집이 단칸방이라 할지언정 빚이 없으면 삶이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되게 뻔하고 당연한 얘기인데 그 뻔하고 당연한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 특히나 나이가 60이 넘어서 빚지고 그 빚 때문에 힘들어하며 살면 삶이 얼마나 우울하겠냐라는 겁니다. 우울하고 서글픈 삶을 저나 여러분들은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